자, 유형 5번입니다. 유형 5번은 두 사건의 사건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보통 이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그때 이렇게 보통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사건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크게 상관이 없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봐줘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꼭 둘 다 봐줘야 된다. 그게 문제에선 언급되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949번을 보시면 1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3개가 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수지와 민호가 순서대로 뽑는데,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는 비보건 추출을 이용하는 거죠. 민호가 두 번째 뽑는 게 민호죠. 그 두 번째 사건 때 당첨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앞선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는 거죠.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수지가 뽑고 민호가 뽑고 이런 상황과 수지가 뽑지 못하고 민호가 뽑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난 아무튼 민호가 뽑은 그 상황을 보고 싶어요. 나는 이 상황을 보고 싶은 건데 그 앞선 상황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수지가 먼저 뽑았을 때 당첨이 되려면 그 확률은 10분의 3이겠죠. 그 다음 민호는 남은 9개 중에서 남은 2개 당첨 제비 중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수지가 만약에 못 뽑았다면은 당첨 제비는 3개가 그대로 남아있을 테고 9개 중 3개를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민호가 뽑은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계산하시면은 네, 여기 뭐 약분을 해볼까요? 3, 네. 그럼 30분의 2 더하기 7, 네. 9네요. 30분의 9니까 더 계산, 약분 가능하죠? 10분의 3 이렇게. 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950번을 볼까요? 950번은 4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이 있다. 한 명을 뽑고 또, 한 명을 뽑을 때 두 번째로 뽑힌 학생이 여학생을 확률. 여기도 역시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어쨌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난 두 번째 뽑힌 학생이 여학생인 그것만 궁금해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남학생이 뽑히고 여학생이 뽑힐 수도 있고요. 여학생이 뽑히고 여학생이 뽑힐 수도 있겠죠. 예. 자, 이 앞선 상황만 우리는 함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것 또는 저거니까 더해 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7명의 학생 중에서 남학생이 처음 뽑히는 경우는 당연히 7분의 4고, 그리고 남은 6명 중에서 여학생 3명이 뽑히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이 먼저 뽑히고, 그리고 또 한 번 여학생이 뽑히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계산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역시 약분을 좀 해서 계산할까요? 6을 한 번 약분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6을 한 번 약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7분의 2 더하기 7분의 1이니까 7분의 3 이렇게 나오네요. 네. 문제들이 이렇게 풀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951번을 볼까요? 주머니 속에 3개의 제비가 있다. 몇 개 안 되네요. 그중 한 개가 당첨 제비인데, 일단 당첨 확률은 되게 높고요. A부터 시작해서 교대로, A, B가 교대로 하나씩 뽑는데요. 역시 비보건 추출 방식을 택하는 거고요.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에요. A가 몇 번째 뽑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A가 뽑고 끝나는 경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A가 뽑지 못하고 그 다음에 B도 뽑지 못하고 그리고 A가 뽑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A가 당첨제비를 뽑은 상황이겠죠. A가 한번 뽑았으면 더 이상 그 뒷상황은 발생하지 않고 앞 사람들이 못 뽑아야지 A가 나중에 뽑을 수 있겠죠. 딱 이 케이스밖에 없겠네요. 어쨌든 이게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인 거예요. 그걸 계산하면은 당연히 이건 3분의 1일 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처음에 꽝, 두 번째도 꽝, 그리고 남은 하나가 바로 당첨제비겠죠.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문제를 연달아서 풀어봤는데 여기에는 재밌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걸 한번 비교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949번은 일단은 당첨 확률이 기본적으로 10분의 3이에요. 그리고 답이 10분의 3이죠. 그 다음에 950번은 유학생이 뽑힐 기본적인 확률이 7분의 3이에요. 그리고 답이 7분의 3이죠. 이런 식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것까지 비교할까요? 마지막 것은 당첨 확률이 당연히 셋 중 하나니까 3분의 1인데 답이 3분의 2죠. 이게 달라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게 다 그 제비뽑기고 당첨 확률을 보는 거라고 합시다. 근데 지금 이 949번이나 950번은 기회를 균등하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뽑는데 두 사람 다 뽑았어. 앞 사람이 당첨되든 당첨되지 않든 기회를 아무튼 한 번씩 균등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당첨 확률이 기본 당첨 확률이 바뀌지 않아요. 네. 수지가 당첨될 확률도 민호가 당첨될 확률도 각각 공평하게 10분의 3씩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회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면 누가 먼저 뽑든 상관이 없는 거죠. 먼저 뽑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앞사람이 먼저 뽑으면 내 확률이 작아지겠지만 앞사람이 뽑지 못하면 내 확률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예, 이렇게 9분의 2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9분의 3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9분의 2는 확실히 10분의 3보다 작죠? 근데 9분의 3은 10분의 3보다 커요. 기회만 얻을 수 있다면 먼저 뽑든 나중에 뽑든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950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951번은 좀 달랐죠. 이건 당첨자가 단 하나였어. 그것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뽑으면 끝이에요, 게임이. 또는 이제 당첨제비가 여러 개여도 뽑는 순간 끝난다는 식으로 규칙을 정하면은 네, 이건 이제 예, 뽑으면 뽑는 순간 끝이야. 이런 경우는 선수 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A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A의 당첨 확률이 큰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B가 당첨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예, 나중에 뽑는 사람의 확률이 떨어지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공부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균등하면은 당첨 확률이 똑같고 기회 뽑는 순간 끝나면은 먼저 뽑는 게 유리하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문제를 이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952번입니다. 952번은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흰돌 두 개, 검돌 하나, 그 다음에 흰돌 두 개, 검돌 두 개. 그 상황에 대한 얘기예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어떤 시행을 하냐면 A에서 꺼내서 B에 넣는다. 이런 식의 A에서 B에 하나를 넣는 거죠. 예. 그리고 B에서 꺼내는데 검은 바둑돌일 확률이에요. 그것도 상황이 두 가지예요. A에서 꺼내서 B에 넣고 B에서 꺼내는 거죠. 그리고 난 이 두 번째 상황만 궁금한가? 두 번째 상황이 검은색인 것만 관심이 있어요. 앞 상황에서 검은 돌이 넘어오든 흰 돌이 넘어오든 그것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난 당연히 검은 돌 넘어오고 검은 돌이 뽑힐 확률과 흰 돌이 넘어오고 검은 돌이 뽑힐 확률 두 가지를 다 봐줘야 되겠죠. 이런 식의 유형입니다. 현재. 그래서 자 그렇다면 A에서 검은 돌이 넘어오려면 당연히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검은 돌 하나밖에 없으니까 흰 돌이 넘어오면 확률은 3분의 1일 테고요. 이 케이스에 이제 그 뒤 주머니 B에 그 바둑돌은 5개로 늘게 되어 있어요. 하나가 더 늘죠. 그런데 검은 돌이 넘어왔을 때는 검은 돌이 하나 더 추가돼서 3개가 되는데 흰 돌이 넘으면 검은 돌은 여전히 2개겠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특별히 약분이 안 되네요. 15분의 3 더하기 4니까 7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53번을 이어서 볼게요. 역시 이제 여긴 그림은 없지만 A 주머니에는 그림을 그릴까요?
A 주머니에 흰돌이 5개, 검은돌 7개. 아, 그림 그리기가 어렵겠네요. 그냥 흰돌 5개, 검은돌, 검은돌은 다크라고 할까요? 예. 검은돌은 7개. 이렇게.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흰돌이 3개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돌이 6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A 주머니에서 꺼내서 B 주머니에 넣는다. 이거는 앞에 문제가 완벽히 똑같네요. 그 다음에 B 주머니에서 꺼낼 때, 와, 문제가 똑같네. 근데 흰 바둑돌 확률. 역시 그 두 번째 상황이 흰색인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흰 바둑돌이 넘어오든 검은 바둑돌이 넘어오든 그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역시 우리는 흰색이 넘어온 다음에 흰색이 뽑히는 경우와 검은색이 넘어온 다음에 흰색이 뽑히는 경우를 봐주면 되겠네요. 그냥 반복 학습이네. 자, A 주머니 12개의 바둑돌에서 흰색 바둑돌이 넘어오는 케이스와 검은색 바둑돌이 넘어오는 케이스에 이제 그 B 주머니에는 개수가 달라지죠. 예, 뭐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이 부분이 좀 조건부 확률인데 B 주머니에 원래 9개의 바둑돌이 있었는데 한 개 넘었으니까 10개가 되는 거야. 근데 흰색 돌이 넘으면 흰색이 하나 더 추가되니까 바둑돌이 4개가 되고 검은색 바둑돌이 넘으면 흰색 바둑돌은 여전히 3개겠죠. 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약분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그냥 바로 120분의 20 더하기 20이니까 41.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954번을 볼까요? 954번은 역시 그림은 없네요. 근데 말로 되죠. A에는 주머니 A에는 흰색 4개, 그 다음에 검은색 6개,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색, 검은색 합쳐서 몇 개씩은 묻지 모르겠지만 10개가 있다고 합니다. 10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한 개 A에서 꺼내서 B에 넣는다.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고 B에서 꺼낼 때 그것이 흰색인 거. 여기서 이제 꺼낸 게 흰색인 거.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 확률을 근데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답을 주고 그 앞선 미지수를 구하라는 얘기, 그런 식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럼 B에 처음 됐던 흰구수의 개수는 했으니까 그걸 미지수로 잡아보겠습니다. 이걸 X로. 그럼 얘가 10-X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 너무 앞에서 넘어온 게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봐줘야 된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흰색이 넘어오고 흰색이 뽑히는 경우, 검은색이 넘어오고 흰색이 뽑히는 경우. 어쨌든 흰색이 나중에 뽑히는 경우를 궁금해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10분의 4고 검은색이 넘어온 경우는 10분의 6일 되죠. 그리고 뒤쪽에도 10개의 구슬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넘어오니까 11개의 구슬이 되고 흰색이 넘으면 흰색이 하나 더 추가되네요. 흰색이 원래 X개 있었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개의 흰색 구슬이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구슬이 넘으면 여전히 그냥 X개의 흰색 구슬이 있겠죠. 그걸 계산했더니 5분의 2가 된다. 라는 식의 문제입니다. 네, 이걸 푸는 거죠. 자, 풀어볼까요? 어디 약분을 좀 해서 풀어볼까요? 여기 10하고 여기 5하고 약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가 남아있으니까 약분을 마저 더 해볼까요? 여기 이번에도 분자끼리 약분할까요? 여기 2, 여기 3, 여기 1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이제 양변에 22를 곱해야겠네요. 양변에 21을 곱하면 여기는 분모가 이제 없어지니까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3x 이렇게 되고요. 22가 곱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22가 되겠죠. 그러면 5x는 여기 2가 넘어가니까 20 되고, 그래서 x가 4가 나오네요. 네. 자, 그 앞에 세 문제는 당첨제비를 한 주머니에서 연달아서 비부분 추출로 꺼내서 이제 뒷상황이 앞상황에 영향을 받는 그런 조건부 확률이 필요한
그런 유형이었고요. 뒤에 세 문제는 주머니가 두 개인데 그 하나가 건너와서 전체 상황이 바뀌는, 그래서 조건 확률을 써야 되는 그런 식의 유형이었습니다. 앞에 세 문제에서는 어떤 비밀이 있었죠? 그럼 뒤에 세 문제는 비밀이 없느냐 하면 네, 있습니다. 그것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죠. 952번 같은 경우에 어쨌든 뒤에서 검은색이 나오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면 2분의 1 정도 되죠? 확률이. 예. 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확률이 2분의 1 제일 가까운 게 3번이에요. 뭐 이런 거란 거죠. 확률이 정확히 2분의 1은 아니에요. 앞에 것 때문에 달라지니까. 근데 기껏 달라져봤자 하나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 많기도 하고 하나 적기도.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으니까 예. 거의 2분의 1쯤의 확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걸 더 정확히 하려면은 뭐 그 좀 더 큰 확률, 좀 더 작은 확률을 뭐 네, 2대1로 내분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은 좋아요.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뭐 얘기한 김에 하자면 15분의 9의 확률과 15분의 6의 확률에 대해서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데 2대1로 2대1 지점이면은 9, 8, 7, 6 하면 이 부분이겠죠? 네. 근데 어쨌든 거의 2분의 1쯤 되는 그런 확률 간다는 얘기예요. 자, 953번도 마찬가지예요. 953번도 비주머니에서 흰박돌이 궁금한 거니까 비주머니는 네, 보시다시피 예, 3분의 1의 기본 확률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제일 가까우면 되고 분모가 120쯤 되니까 120분의 40 이게 제일 가깝겠죠. 예. 물론 이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찍는 게좀 그러니까 그 미심쩍겠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아니면은 그냥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954번은 맞아 확률 줘버렸죠. 5분의 2라고. 그럼 이제 10개 중에서 5분의 2의 확률이 나오려면 몇 개쯤 있어야 될까 하면 4개겠죠. 예. 뭐 실제로 그 답이 맞아요. 그러니까 얼추 맞는다는 얘기예요.